나를 한도 없는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겼나 보다. 이혼을 축하한다는 화려한 싱글 파티 비용까지 아내의 가족카드로 긁어대는 꼴이라니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걸까? 그 8장의 카드가 영원한 자기 특권인 줄 알았겠지만 진짜 물주인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걸 회수하는 데는 고작 3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그는 몰랐다. 오늘 기생충이 숙주를 잃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려 한다. 새하얀 진료대 위에서 휴대폰 화면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프락셀 레이저 기기의 핸들을 쥐고 있었다. 마치 크림 특유의 냄새와 소독용 알코올 향이 비좁은 시술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발판을 밟자 환자 볼에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 위로 레이저가 쏘아지며 미세하게 따닥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살점이 살짝 타들어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발판에서 발을 떼고 침대에 누운 환자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강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댁에 돌아가시면 재생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3일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간호사가 커튼을 껐고 환자의 안내를 도왔다. 나는 비말이 살짝 튄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세 건이 은행 결제 알림 메시지가 나란히 떠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새벽 2시 이것이 내 남편 최도훈이 어젯밤 벌인 비즈니스 접대의 실체였다. 원장님, 다음 분 준비되셨습니다. 실리프팅 환자분이십니다. 문 밖에서 간호사가 알렸다. 금방 나갈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두고 새 마스크를 뽑아 쓴 뒤 문을 열고 나섰다. 이것이 내 일상이다. 나는 윤혜진, 강남구에 위치한 이 프라이빗 피부과 의원의 대표원장이다. 결혼한 지 3년, 나는 매일 이곳에서 10시간씩 꼬박 진료와 시술, 또 진료를 반복하며 쳇바퀴 돌듯 살고 있다. 반면 올해 36인 내 남편 최도훈의 명함에는 도훈 테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박혀 있다. 3년 전 그가 창업했다는 이른바 IT 스타트업. 3년째 번듯한 출시 제품 하나 없으면서도 그의 일정은 나보다 훨씬 빽빽했다. 투자자를 만난다며 골프장으로, 자금 조달을 논의한다며 룸살롱으로, 대표이사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청담동의 맞춤 정장 숍으로 바쁘게도 돌아다녔다. 그는 백화점 블랙카드와 골프 클럽의 가족카드를 포함해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8장을 지갑에 찔러 넣고 다녔다. 점심시간, 원장실에서 다 식어 빠진 김밥 하나를 간신히 삼켰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시어머니 조정숙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어머님, 너 그 카드 한도가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된 채 다짜고짜 질책이 날아들었다. 배경음으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매장 직원의 공손한 목소리가 깔려있는 것이 영락없는 백화점 VIP 라운지였다. 카드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가방 하나 사려고 결제하려는데 직원이 글쎄 한도 초과라고 하잖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한도 올려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으며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뻣뻣해진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어머님, 그 카드는 한 달 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이번 달은 아직 열흘밖에 안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타박이라도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한 톤 높아졌다. 혜진아, 너 쥐꼬리만 한 의원 하나 차렸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너야 운 좋게 의대 붙어서 매일 그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여드름이나 짜고 주사나 놓는 고급 기술자일 뿐이잖아. 우리 도훈이가 밖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정재계 거물들하고 인맥을 다져주니까 내 그 병원 간판도 무사히 걸려있는 줄 알아야지. 나는 책상 위에 반쯤 남은 김밥 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위장에서부터 신물이 훅 치밀어 올랐다. 알겠습니다. 은행에 바로 연락할게요.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밤 11시 집에 도착했다. 현관에 센서 등이 켜지자 바닥에 널브러진 남성용 구두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골프웨어가 눈에 들어왔다.
공기 중에는 비싼 위스키 냄새와 옅은 시가 향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최도훈은 거실의 천연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채 얼음물이 든 유리잔을 쥐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왔어.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유리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오늘 그 이 대표라는 양반, 진짜 까다롭네. 억지로 샴페인을 3병이나 까게 만들잖아. 그래도 이번 투자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바로 상장 준비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새까만 카드 한 장을 빼서 현관 수납장 위로 툭 던졌다. 대리석 상판에 카드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오늘 법인카드 한도가 꽉 차서 당신 카드로 먼저 긁었어.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일 법인 통장으로 5천만 원만 더 융통해줘. 다음 주에 골프 치러 제주도에 가야 하는데 접대 좀 제대로 해야 하거든. 나는 현관에 선 채 정체 모를 물자국이 묻어있는 그 블랙카드를 가만히 응시했다. 나는 카드를 집어들지 않았다.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원목 마루를 밟으며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전환점은 5월에 찾아왔다. 5월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의원이 쉬는 날, 나는 메인 조명을 끈 어둑한 원장실에 홀로 남아 세무대리인과 작년 재무제표를 대조하고 있었다. 원장님, 장부 흐름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무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세요. 나는 스피커폰을 켜둔 채 컴퓨터 화면의 엑셀표에 시선을 고정했다. 최 대표님 명의로 된 도훈 테크 말입니다. 작년에도 매출은 여전히 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쪽 접대비나 출장비는 다 대손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 비용들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잠시 말을 골랐다. 임대료 지출건입니다. 잠실 쪽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요. 보증금 1억 원이 원장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매달 350만 원씩 나가는 월세는 원장님 신용카드 포인트와 한도에서 바로 차감되고 있었습니다.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지출 내역에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던 내 손가락이 멈칫했다. 잠실. 고급 오피스텔. 거기 회사 사무실로 쓰는 곳인가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닙니다. 개인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말을 이어가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관리비 대납 기록을 보면 상주인구가 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원장님께서 분실 신고하셨던 백화점 가족카드 기억하시죠? 그 카드의 마지막 결제 내역들이 젊은 여성이 쓰는 고가의 스킨케어 세트와 향수들이었는데 배송지 주소가 바로 이 잠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명세서들만 따로 추려서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세무사가 보낸 PDF 파일을 클릭했다. 한 건, 또 한 건, 시간, 장소, 금액, 택배 송장 번호, 잠실의 동호수.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최도훈이 새벽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할 때 입에 달고 살던 투자자를 떠올렸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홍차를 홀짝이며 나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 조정숙을 떠올렸다. 나는 서랍을 열고 그 10여 장의 명세서를 모조리 인쇄했다. 프린터기에서 뱉어지는 종이들은 미세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반듯하게 추려 서류 봉투 안에 밀어넣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지난 3년간 위장 속에 꽉 막혀있던 지독한 신물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메스로 피부를 갈라내듯 지극히 예리하고 명석해진 냉정함이었다. 밤 9시, 집에 돌아왔다. 최도훈은 드레스룸에 서서 거울을 보며 택도 떼지 않은 새 골프웨어를 몸에 대보고 있었다. 지난달래 카드로 긁었던 바로 그 브랜드였다. 마침 잘 왔네. 그가 거울 너머로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이 옷 어때?
내일 박 회장님 모시고 라운딩 가는데 너무 빈티 나게 입고 갈 순 없잖아. 나는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거꾸로 탈탈 털었다. 10여 장의 인쇄용지가 대리석 상판 위로 스르륵 미끄러지며 흩어졌다. 잠실 오피스텔은 지낼 만에 나는 아일랜드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옷깃을 매만지던 최도훈의 손이 굳었다. 그는 몸을 돌려 종이 뭉치로 시선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도 일말의 죄책감도 스치지 않았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서류를 대충 두어 장 들춰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너 지금 내 뒤 캐냐? 그는 종이를 식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윤혜진, 너 지금 이런 천박한 짓거리로 내 남편을 감시라도 하겠다는 거야?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 거기다 매달 그 집으로 배달되는 화장품과 배달 음식들. 나는 종이 위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도훈, 내 카드로 밖에서 딴년 스폰해주고 있었니? 스폰은 무슨 얼어 죽을 스폰이야. 그가 갑자기 언성을 냅다 지르며 식탁을 콱 내리쳤다. 내 투자 어시스턴트야. 회사 업무 보느라 접대하다 보면 잠깐 눈 붙일 곳도 필요하고. 넌 매일 그 알량한 병원 구석에 처박혀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집에 오면 송장처럼 누워있기 바쁘잖아. 내가 밖에서 이 가정 지키려고 얼마나 피말리는 스트레스를 견디는지 내가 알아? 그는 마치 우주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양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내 카드의 포인트까지 탈탈 털어 그 여자한테 한정판 향수를 사다 바치셨어. 나는 붉게 핏발이 선 그의 눈매를 응시했다. 야, 윤혜진,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목줄기에 시퍼런 핏대를 세웠다. 너 돈 좀 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냐? 매일 그 잘난 척, 사람 무시하는 표정 짓는 거 역겨워 죽겠다고.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남자의 자존심이라곤 쥐뿔도 안 세워주잖아. 너처럼 남편 내조할 줄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같은 여자를 어떤 미친놈이 견디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빨을 꽉 깨물고 내뱉었다. 이혼해. 나도 이따위 숨막히는 생활 단 하루도 못 버티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는 내가 지난 3년간 수많은 다툼에서 그랬듯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거나 병원의 평판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설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이혼녀라는 낙인을 내가 끔찍이 두려워할 거라는 확신. 나는 분노로 잔뜩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손을 뻗어 식탁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쓸어 모았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분증 챙겨서 구청으로 와. 최도훈은 1초 정도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토록 순순히 알겠다고 할 줄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비열한 냉소를 흘렸다. 그래, 까짓것 해.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나 하지 마. 나랑 이혼하고 내가 뭐 대단히 좋은 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평생 손가락질이나 받아봐. 한국의 협의 이혼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없으므로 한 달 뒤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해야만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얻게 된다. 그 한 달 동안 최도훈은 잠실의 그 오피스텔로 짐을 싸서 나갔다. 물론 카드는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주기는커녕 내 휴대폰에 찍히는 결제 알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는 여전히 일말의 양심도 없이 내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다. 그는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다. 내가 피부과 VIP 고객들의 입에 불미스러운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국에 절대 자기와 얼굴을 붉히며 카드를 정지시키지 못할 거라 맹신했다. 심지어 이혼 후에도 자신이 겪은 상처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라며 내가 계속해서 자신의 품위 유지비를 대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다. 나는 그 카드들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매일매일 숫자가 올라가는 알림을 보며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듯 가만히 기다렸다. 한 달 후 구청 정문 앞.
서울의 6월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따가웠다. 투명한 유리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고 나는 도장이 쾅 찍힌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손에 쥔 채 걸어 나왔다. 최도훈은 나보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다. 그는 오늘 몸에 딱 떨어지는 옅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빈틈없이 넘긴 상태였다. 정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안달이 난 사람처럼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다 끝냈어. 드디어 해방이다. 그는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며 껄렁하게 웃었다. 오늘 밤. 당연히 화끈하게 축하해야지. 내가 서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싹 다 잡아놨어. 애들 다 부르고 샴페인은 제일 비싼 걸로 깔아. 오늘은 내가 쏜다. 화려한 싱글 컴백 파티라고. 그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날선 경멸이 가득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챙겨서 떠난다고 착각하는 남편 잃은 불쌍한 여자를 동정하는 듯한 역겨운 눈빛. 그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휙 돌아서서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로 걸어갔다. 나는 계단에 서서 그가 택시 문을 여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시커먼 SUV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시야를 가렸다. 조수석 창문이 지익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엄마 강미란의 모습이 드러났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고깃집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엄마의 안색은 무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탁, 엄마는 짧게 두 글자만 뱉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쏟아지는 차 안에 자리를 잡자마자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꽁꽁언 얼음물 한 병이 내 무릎 위로 툭 떨어졌다. 마셔.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말했다. 내 머릿속에 들어찬 맹물부터 싹 다 비워내. 나는 병뚜껑을 비틀어 열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운전대를 쥔 엄마의 손등에는 어제 고기 불판에 대인 벌건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내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힐끗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정리했어? 응. 방금 저 쓰레기 새끼가 문 앞에서 나불거리는 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다. 그저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실을 확인하는 듯 했다. 싱글 파티. 최고급 스위트룸. 제일 비싼 샴페인. 엄마가 몸을 돌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혜진아, 넌 저 새끼가 오늘 밤 서울에서 제일 비싼 호텔 빌려서 파티 여는 거 대체 누구 돈으로 긁는 거라 생각하니?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졌다니? 나는 손에 쥔 생수병을 꽉 움켜쥐었다. 플라스틱 병이 우지직하며 찌그러졌다. 그 사람 손에 아직 내 카드 8장이 있어 은혜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지금 뭘 망설여? 엄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채찍질 같았다. 내일 아침에 저 새끼 늦잠 자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지시키게? 오늘 밤 내 피 같은 돈으로 그 상간연연 명품백이라도 사다 바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우아하게 군다고 남들이 널 우아하게 대접해 줄 것 같아? 엄마가 거친 손으로 내 허벅지를 툭 쳤다. 휴대폰 꺼내 그녀가 명령했다. 당장 은행 VIP 전담 라인으로 전화해. 지금. 당장. 내일까지 미루지 마. 나는 컵홀더에 생수병을 꽂아두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차 안은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 쥐죽은 듯 고요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뒤져 블랙카드 전담 매니저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진 원장님. 수화기 너머로 매니저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뷰리 너머로 최도훈이 탄 택시가 막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카드와 부가카드들을 좀 처리해야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최도훈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전부 다요. 총 8장입니다. 백화점 블랙카드, 플래티넘 카드 2장, 일반 신용카드 3장,
그리고 골프 클럽법인 청구용 카드까지. 싹 다 분실 신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시정지로 처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영구 해지해주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재발급은 없습니다. 지금 2초 단위부터 즉각 효력 발생하게 해주세요. 그 8장의 카드로 들어오는 모든 결제 승인 요청은 전면 거절로 막아두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바로 처리 중입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명의로 연결된 잠실 쪽 오피스텔 월세 자동이체 가상계좌가 하나 있는데 연결 해지해주세요. 나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노려보았다. 그쪽으로 나가는 모든 비용 지불을 전면 중단하세요. 네, 윤 원장님. 요청하신 모든 지시, 사항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당 카드 8장은 모두 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SUV는 강남대로의 꽉 막힌 차들 사이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지금 이 순간 최도훈은 택시 뒷자리에 앉아 오늘 밤 스위트룸에서 벌일 화려한 파티를 기대하며 한껏 들떠 있겠지. 지갑 속에 든 무한대로 긁힐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플라스틱 쪼가리 8장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이다. 엄마가 핸들을 거칠게 꺾었다. 아스팔트 바닥과 타이어가 마찰하며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차가 대로변으로 진입했다. 앞유리로 쏟아지는 햇살이 새하얗게 부서졌다. 의원으로 돌아가 엄마가 전방위 신호등을 주시하며 엑셀을 밟았다. 오후에도 예약 꽉 차 있지? 네, 수술 3건이 연달아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가서 돈이나 벌어. 엄마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얄팍한 위로 따윈 섞여 있지 않았다. 기생충 새끼 하나 때문에 내 오후 매출 깎아먹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나는 핸들 위에 얹어진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다. 화상을 입어 벌겋게 달아올랐던 상처 가장자리엔 이미 딱지가 앉아 있었다. 매일 고깃집 주방에서 수백 도를 오르내리는 숯불 화로를 껴안고 살며 남겨진 훈장 같은 흉터들. 지난 3년간 최도훈은 내 카드를 들고 청담동에서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다닐 때 내 엄마는 매캐한 연기가 진동하는 주방에서 손님상에 나갈 소갈비를 뒤집고 있었다. 차가 의원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차 문을 열었다. 숨막히는 열기가 확 끼쳐왔다. 혜진아 등 뒤에서 엄마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음 약해지지 마. 엄마가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피 빨아먹는 빈대 새끼지. 꾹 눌러 죽일 때 손에 피 묻는 거 더럽다고 피하지 마라. 나는 말없이 차 문을 닫았다. 오후 2시 의원. 나는 흰 의사가운으로 갈아입고 의료용 마스크를 썼다.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오자 그 서늘하고 익숙한 냄새 덕분에 오히려 머릿속이 싸늘하게 식으며 맑아졌다. 원장님, 3번 시술실 고객님 준비되셨습니다. 풀페이스 써마지 예약하신 VIP 분이십니다. 수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늘 고객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데스크에서 주차 문제로 한참을 짜증내셨거든요. 알겠어요. 나는 차트를 넘겨받았다. 그 후 3시간 동안 나는 시술대 앞에 서서 기기 핸들을 쥐고 있었다. 기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삑삑 소리를 냈다. 내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샷이 터질 때마다 고객의 피부 근막층에 정확하게 에너지가 꽂혔다. 고객의 불평불만은 마취 기운이 돌며 점차 사그라들었다. 시술실 안에는 에어컨의 찬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내 휴대폰은 시술실 방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최도훈의 평소 패턴을 볼 때 지금쯤 그는 아마 단골 고급 에스테틱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있거나 즐겨 찾는 맞춤 정장 숍에서 옷을 입어보며 밤의 광란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4시 반은 내가 막 장갑을 벗어 던졌을 때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시술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엔 극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 데스크 쪽에 계시는데 원장님께서 빨리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벗은 장갑을 의료용 폐기물통에 툭 던져 넣었다. 제 방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그게 이미 늦었어요. 지금 데스크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시술실 문을 박차고 나가 로비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로비 소파에는 마취 크림을 바른 채 대기 중이던 고객 몇 명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가운데로 쏠려 있었다. 대리석 인포데스크 앞에는 시어머니 조정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실크 원피스를 빼입고 작년에 내가 블랙카드로 긁어 선물했던 바로 그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두른 채였다. 당장 너희 원장 끌고 나오라고 해. 당장. 빈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는 날카로운 비명이 퍼졌다. 데스크에 있던 젊은 간호사 2명은 컴퓨터 모니터 뒤로 바짝 숨어 벌벌 떨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찢겨나간 미용시술 팸플릿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산산조각이 난 유리 꽃병 잔해들이 뒹굴고 있었다. 바닥은 흥건한 물바다였고 백합꽃 몇 송이가 그 진흙탕 물에 처박혀 지식여져 있었다. 나는 바닥의 무릉덩이를 구두굽으로 자박자박 밟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나는 그녀의 정면에 멈춰 서서 말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한순간에 정적 속에 빠뜨릴 만큼 서늘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조정숙이 고개를 확 돌렸다. 공들여 치장한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로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까만 악어가죽 핸드백을 번쩍 치켜들고 내 얼굴을 향해 그대로 후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왼팔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핸드백의 금속 체인을 덥석 낚아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뼈가 얼얼할 정도로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 사슬을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다. 이거 놔. 조정숙이 힘껏 잡아당겼지만 핸드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거칠게 오르내리며 소리쳤다. 윤혜진, 너 미쳤어. 대체 카드에 무슨 장난을 친 거야? 그녀는 핸드백을 잡았던 손을 놓고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손가락이 금방이라도 내 눈을 찌를 듯했다. 내가 방금 에스테틱에 있다가 왔어. 계산하려는데 데스크 직원이 그 많은 사모님들 다 보는 앞에서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자니.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받겠어?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비웃었다고. 나 조정숙이 평생을 살면서 이딴 끔찍한 망신은 처음 당해봐. 그녀는 갈수록 흥분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당장 은행에 전화해. 시스템 오류라고 해. 지금 당장 한도 원상 복구해놔. 안 그러면 오늘 이깟 병원 다 때려 부숴서 아예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는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영롱한 진주 목걸이를, 값비싼 관리로 매끄러운 피부를,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치켜든 저 오만한 얼굴을. 나는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카드 오류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정지시킨 겁니다. 조정숙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공중에 멈춘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손에 있는 그 가족 카드뿐만이 아니에요. 최도훈 손에 있던 8장의 카드 전부 다 영구 해지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흙탕물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 오전 최도훈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 로비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대기하던 고객 몇 명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기척을 죽였다. 조정숙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몇 초 뒤 분노가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이성마저 집어삼켰다. 이혼. 내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그녀가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쇳소리가 날 정도로 목청을 높였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넌 그저 남의 얼굴에 칼이나 대는 기술자일 뿐이잖아.
우리 도훈이는 벤처 기업 대표라고. 내가 도훈이 없이 대체 무슨 수로 살 건데? 내가 지금 카드 정지시켜 놓으면 도훈이가 싹싹 빌면서 매달릴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그녀는 바닥에 고인 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다. 당장 카드 원래대로 돌려놔. 지난 3년 동안 내가 번 돈이 다 내 혼자 힘으로 번 건 줄 알아? 그건 다 우리 최씨 집안 돈이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돈은 곧 도훈이 돈이라고. 내가 감히 카드를 끊어? 내일 당장 사람 풀어서 내 병원 문 닫게 만들어줄까? 최씨 집안 돈이요. 나는 억양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데스크의 간호사들을 쳐다보았다. 정문 잠그고 점심시간 안내판 걸어요. 로비에 계신 고객님들은 VIP 룸으로 안내해드리고 오늘 시술 비용은 전부 무료로 처리해드리세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간호사들은 서둘러 고객들을 대피시켰다. 로비에는 나와 조정숙, 단둘만 남게 되었다. 나는 데스크로 걸어가 컴퓨터 모니터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지난달 세무사가 정리해준 재무제표였다. 나는 그것을 대리석 상판 위로 툭 던졌다. 지난 3년간 나는 조정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입고 계신 그 실크 원피스, 매달 200만 원 목에 거신 진주 목걸이, 1,500만 원 딜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최고급 에스테틱, 1회 비용 80만 원 모임에 나가서 친구분들 기죽인다고 백화점에서 긁어대신 명품 가방들, 1년 지출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조정숙의 얼굴빛이 확 변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내 말을 자르려 들었다. 그딴 걸 왜 계산하고 앉아 있어.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잖아. 그리고 어머님의 그 잘난 아드님 말인데요. 나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직원 한 명 없는 그 유령 회사에서 매달 비즈니스 접대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썼더군요. 게다가 잠실에 자기 상간녀 명의로 얻어준 최고급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 그 모든 게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조정숙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명백히 기운이 빠져 있었다. 상간녀라니. 다 사업상 필요한 비즈니스 용도라고. 이 모든 지출 내역,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은행 거래 내역에 다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서류철 위에 손을 꾹 얹었다. 어머님, 아까 제게 최도훈 없이 대체 무슨 수로 살 거냐고 하셨죠. 이제 똑똑히 알려드릴게요. 전 최도훈과 이혼하면 당장 매달 제 통장에 최소 5천만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나는 점점 창백하게 질려가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반면에 어머님과 그 잘난 아들은 저 없이 오늘 당장 저 에스테틱 결제할 돈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고요. 조정숙은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체면을 지키느라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주던 지난 3년간의 그 순진한 현금 인출기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뼛속까지 깊게 박힌 오만함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했다. 이 독사 같은 년, 그녀가 이를 빠드득 갈며 말했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도훈이 이제 곧 엄청난 투자금 받아올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보안팀장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데스크의 내부 인터폰을 꾹 눌렀다.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복도에서 튀어나왔다. 이분 밖으로 모셔요. 나는 정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만약 안 나가고 버티시면 곧바로 경찰 부르세요. 죄목은 영업방해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조정숙에게 다가갔다. 윤혜진. 내가 감히 날 쫓아내. 이 은혜도 모르는 미친년아. 넌 천벌을 받을 거다. 조정숙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두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억지로 정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고급 실크 원피스는 질질 끌려가며 구깃구깃 뭉개졌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악어 가죽 핸드백은 흙탕물 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유리 자동문이 스르륵 닫히자 그녀의 발악하는 욕설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청소 여사님 불러서 여기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구석에 숨어있던 수간호사를 향해 말했다. 다음 대기 고객님께 5분 뒤에 시술 시작한다고 안내해 주시고요. 밤 9시.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에는 여전히 최도훈의 구두 몇 켤레가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하이힐을 벗었다. 거실의 메인 조명은 켜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수납장에서 제일 큰 100리터짜리 검은색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꺼냈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수백만 원짜리 수제화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듯 봉투 안에 처박았다.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택도 안 뗀 골프웨어며 맞춤 정장, 넥타이들을 옷걸이째 북북 뜯어내어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자랑처럼 전시해 두었던 최고급 수입 위스키들을 꺼내 들었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주방 싱크대 볼에 남김없이 콸콸 쏟아부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짙은 갈색 액체가 배수구를 타고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빛가는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밤 9시 30분.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졌다. 소리는 나지 않았고 짧은 진동만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최도훈이 시도한 결제가 승인 거절되었다는 은행의 알림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850만 원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겠지. 나는 빈 위스키 병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9시 35분 후 화면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9시 37분. 그는 미친 듯이 카드를 바꿔가며 긁어대고 있었다. 블랙카드에서 플래티넘 카드로, 다시 일반 신용카드로. 지갑에 들어있던 그 플라스틱 쪼가리들을 한 장 한 장 필사적으로 꺼내어 결제기 앞으로 밀어넣고 있을 터였다. 그때마다 단말기는 아주 무자비하게 삑소리를 내며 거래 거절이 찍힌 영수증을 뱉어낼 것이다. 나는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서서 화면에 연달아 찍히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2천만 원, 2,500만 원, 3,200만 원. 오늘 밤 그는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샴페인과 양주란 양주는 모조리 다 주문한 모양이었다. 그 허세 가득한 잡동사니 친구들과 상간녀 앞에서 곧 화려한 싱글로 돌아올 자신의 빵빵한 재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싶었겠지. 마침내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결제 실패 알림도 멈췄다. 10분 뒤 밤 10시 15분.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유선 전화 번호였다. 나는 그 번호를 응시하며 딱 3초를 기다린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휴대폰을 차가운 대리석 상판 위에 내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윤혜진 원장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극도로 정중하고 직업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웅성거림과 미세한 클럽 음악 비트가 깔려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신라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당직 매니저입니다. 현재 최도훈 고객님께서 저희 호텔에 머물고 계신데 총 3,200만 원의 결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원장님 명의의 카드 8장이 모두 효력 상실이거나 분실 정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 고객님께서는 은행 시스템 오류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며 원장님께 연락해 직접 승인 처리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셔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한없이 정중했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현장 분위기가 이미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험악해졌음이 안 봐도 뻔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다. 원하는 행주를 집어들고 대리석 상판의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며 말했다. 그 카드들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다 영구 해지시켰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서 1초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 직후 우당탕하는 거친 마찰음이 귓전을 때렸다. 누군가 강제로 전화기를 빼앗아든 것이 분명했다.
윤혜진. 너 시발 미쳤어. 최도훈의 이성을 잃은 포효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나왔다. 혀가 잔뜩 꼬여 있는 걸 보니 술을 꽤나 처마신 모양이었다. 너 당장 은행에 전화해. 당장 그 카드 정지 풀어놓으라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내 친구들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내가 감히 이 중요한 타이밍에 내 체면을 이따위로 뭉개? 그는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었다. 그 목소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극도의 공포가 끈적하게 묻어났다. 나는 상판을 계속 닦아내며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지금 화려한 싱글 컴백 파티 중이라며, 최 대표. 싱글이 됐으면 자기 술값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너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컥컥대더니 곧바로 미친 듯이 악을 썼다. 너 일부러 이랬지? 밤까지 기다렸다가 카드 정지시킨 거잖아. 이 지독한 년. 내가 이런다고 내가 내 발 밑에 기어 들어갈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조만간 어마어마한 투자금 쏟아져 들어올 사람이야. 내깐년이 쥐고 흔드는 그 알량한 푼돈 하나도 안 아쉬워. 아, 그래. 나는 행주를 싱크대 안으로 휙 던져 넣었다. 수화기 너머의 배경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얘야, 최도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아까 이 카드 내 회사 법인카드라고 떵떵거리지 않았어. 대놓고 비꼬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내 말이. 근데 왜 카드 명의가 내 마누라 이름이냐? 심지어 정지까지 먹고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닥쳐. 다들 입 닥치라고. 최도훈이 옆을 향해 짐승처럼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자 이번엔 웬 콧소리 섞인 여자의 음성이 끼어들었다. 잔뜩 겁먹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오늘 밤 깐 이 아르망디 샴페인들은 어떻게? 매니저님이 결제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하시잖아. 바로 그 상간녀의 목소리였다. 잠실 고급 오피스텔에 다리를 틀고 앉아 내 카드 포인트로 한정판 향수나 사다 바르던 그 어린 여자. 최도훈의 멘탈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윤혜진, 그는 전화기에 대고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내가 명령하는데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돈 쏴. 내가 융통하는 걸로 칠 테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장 갚을게. 내 말 안 들려? 내가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그의 목소리는 이미 징그럽게 질질 짜는 울음바다로 변해 있었다. 겹겹이 두르고 있던 그 잘난 오만함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자 그 안에는 구역질 날 만큼 비루하고 찌질한 밑바닥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최도훈, 나는 폰을 향해 낮게 읊조렸다. 내가 그 잠실 오피스텔 월세로 걸어둔 자동이체, 그것도 싹 다 끊었어. 아, 그리고 저기 호텔 보안팀 일처리 엄청 확실하거든. 오늘 밤 그 3,200만 원 당장 결제 못하면 지체 없이 경찰 부를 거야. 아무쪼록 너의 그 화려한 싱글 파티 끝까지 즐겁게 보내길 바랄게. 윤혜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전화기 매니저님한테 다시 넘겨.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몇 초간 엎치락뒤치락 실랑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매니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원장님. 매니저님. 그 8장의 카드는 전적으로 제 명의이며 이미 전면 폐기 처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발생한 그 어떠한 결제 대금도 저와는 일절 무관합니다. 호텔 측 내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 남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지불 능력이 안 된다고 버티면 망설이지 말고 무전 취식 및 사기죄로 당장 경찰에 넘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뜻 확실히 알겠습니다. 밤늦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통화를 종료하려던 바로 그 찰나 스피커 너머로 쿵 하는 엄청나게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묵직한 무언가가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나동그라지는 소리였다. 곧이어 여자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졌다. 까! 오빠! 왜 이래? 정신 차려. 야! 최도훈! 너 눈알이 왜 뒤집혀? 빨리!
빨리 119 불러. 얘 거품 물고 발작하잖아. 날카로운 유리잔이 박살나는 소리, 의자와 테이블이 요란하게 넘어지는 소리, 여자의 오열과 남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한데 뒤엉켜 텅 빈 내 주방 안으로 생생하게 흘러들어왔다. 나는 검지손가락을 길게 뻗어 빨간색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그 모든 아비규환이 뚝 끊어지며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최도훈의 번호를 누르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러고 나서 주방 조명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지난 3년, 매일 밤 나는 현관 밖에서 들려올 불규칙한 발소리를, 코를 찌르는 역겨운 술 냄새를,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질 그 오만한 비난을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란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오전. 의원. 나는 고객의 얼굴에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었다. 길쭉한 바늘이 진피층을 통과하며 미세하게 서걱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수간호사가 내 개인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오더니 화면을 보여주었다. 내 담당 변호사였다. 나는 마지막 리프팅 매듭을 지어 올리고 실을 가위로 톡 잘라냈다. 시술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윤 원장님, 2가지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채 차분하고 유능했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 건입니다. 최도훈 씨, 어젯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의 중증 공황장애 발작이 겹쳐서 현재까지도 입원 관찰 중이라더군요. 호텔 측에서는 3,200만 원의 청구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의적 무전 취식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병실 문 앞에는 경찰관이 떡하니 지키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채무가 제게 불똥이 튈 여지가 있나요? 나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물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미 타임라인을 싹 다 대조해봤는데 원장님의 카드 해지 시점이 호텔 결제 시점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 채무는 철저하게 최도훈 개인의 민사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자가 입에 달고 살던 그 대단한 투자자 말입니다. 어젯밤 술값 하나 못 내서 그 난리를 피웠다는 소문이 바닥에 쫙 깔리면서 오늘 아침부로 투자 의향서를 전면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알량한 유령 회사도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죠.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손에 묻은 수수용 라텍스 장갑의 파우더, 가루를 말끔히 씻어냈다. 2번째 건은요? 2번째는 조금 전 잠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원장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헛웃음을 참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오늘 새벽 4시에 그 집안에 살던 어린 상간녀가 야반도주 전문 이삿짐센터 트럭을 불렀답니다. 돈 될 만한 자기 명품들은 싹 다 챙긴 건 물론이고 오피스텔에 풀옵션으로 딸려있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가전제품의 벽에 걸린 빌트인 TV까지 모조리 뜯어가서 중고마켓에 팔아넘겼다더군요. 지금 집안은 폭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고 현관문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자, 최도훈의 모든 연락처를 싹 다 차단하고 잠적했답니다. 세면대로 쏟아지는 물소리만이 시원하게 귓가를 때렸다. 그 어린 내연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냄새를 맡는 촉이 기가 막혔던 거다. 최도훈이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단돈 10원 한 장 결제하지 못하고 바닥에 개새끼처럼 쓰러져 거품을 무는 그 처참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 이 남자의 화려한 껍데기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진짜 실체를 단박에 알아챈 것이다. 기생충이란 원래 숙주가 파먹을 것 하나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 누구보다 잽싸게 들러붙었던 촉수를 거두고 도망치는 법이니까. 입주 청소 업체 하나 불러서 싹 다 치우세요. 나는 수도꼭지를 돌려 잠갔다. 그런 다음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하시고요. 그 보증금 1억 원, 당장 제 개인 통장으로 반환하라고 하세요.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면 떼어주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털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더 지시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달 법원 이혼 숙려기간 끝나는 최종 확인 기일에 그 인간 무조건 제 발로 나와서 도장 찍게 만드세요.
그 점은 걱정 마십시오. 그 자식 지금 깜빵 안 가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뒤지며 돈 빌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혼건으로 원장님 심기를 거스르며 딴지 걸 배짱 따위 지금 그놈한텐 1g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통화가 끝났다. 나는 핸드타월로 손의 물기를 뽀송하게 닦아내고 문을 열어 다음 시술실을 향해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다. 저녁 8시. 서울의 밤바람에는 초여름 특유의 끈적한 열기가 살짝 배어 있었다. 나는 그 텅 빈 서늘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를 몰아 퇴근길 정체로 꽉 막힌 한남대교를 지나 어느 허름하고 낡은 뒷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다. 세월에 찌든 때와 기름때가 잔뜩 낀 미닫이 유리문을 드르륵 밀고 들어갔다. 딸랑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이 경쾌하게 울렸다. 후끈한 열기, 자욱한 하얀 연기, 고소하게 지글거리는 삼겹살 기름 냄새, 코끝을 찡하게 올리는 알싸한 생마늘 향, 그리고 독한 소주 알코올 냄새. 수십 명의 손님들이 한데 엉켜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그날 것의 소음들이 순식간에 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이곳은 엄마의 고깃집이다. 우아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도 빳빳하게 각 잡힌 유니폼을 입은 서버도 없다. 끈적거리는 양철 원통형 테이블과 새까만 숯 그을림이 덕지덕지 앉은 구불구불한 배기통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엄마는 벽쪽 구석 테이블에 서서 행주로 기름 낀 철판 위를 벅벅 닦아내고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자 엄마가 무심하게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다. 엄마는 들고 있던 행주를 플라스틱 양동이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올림픽대로가 좀 막혔어. 엄마는 가게 맨 안쪽 구석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서 앉아. 나는 성큼성큼 다가와 등받.